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김지성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었죠. 있었는데 일단은 뭐 하던 방송이기도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김지성 TV지만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보면은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국제 부녀절이라고 하는데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좀 영상을 찾아본 거를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영상이 좀 있더라니. 그래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35,000명 가까이 우리 북한 여성들이 오셨고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여성들이죠. 일단 북한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에 갔을 때부터 남녀 평등권 어쩌고 그 다음에 여성 남녀 평등권에다가 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보면은 역시 다 아시겠지만 고난의 행군이 지나서 여성들이 직접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장마당에서 시장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지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부부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수급을 받고 오는 식량 배급이라든가 모든 공급 물자를 가지고 살아가던 복종만을 해야 했던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해 가지고 그때부터 역으로 남편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이런 면들이 변화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는 거는 절대 다수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식당에서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죠. 제가요 예전에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남포라는 곳 있잖아요. 평안남도 남포시에 그 김경희의 산하였죠. 경공업부 산하에 있는 그 어떤 외화벌이 회사 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거기서 좀 일을 잠깐 한 2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화벌이를 한다고 해서 원천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에다 팔고 거기서 벌어들인 외화를 갖다가 상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회사가 주로 뭘 했냐면요. 일본에서 중고차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물론 당연히 그 일본에 있는 바이오가 보내주는 차는 다 스크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갈 때는 일본 세관하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중고차들을 왕왕 북한에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걸 또 북한에서는 또 사는 데가 많았어요. 왜? 각 도처에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 지나면서 일단은 2002년도 7.1 경제 조치, 독자적인 경영권, 영업권, 그 다음에 무역권을 가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자가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 돈으로 차들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 차가 급격히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는데 아무튼 그 차를 파는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가 그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인지 어디다가 식당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땡땡땡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식당에 보내는 요 종업원들에게 그 견습이라고 하죠. 예. 견습을 주는 남포시에 있는 그런 식당을 갖고 있었어요. 그 회사 산하 식당인데 거기서는 그때 당시 양꼬치, 중국식 양꼬치죠. 양꼬치를 굽는 하는 식당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가서 양꼬치를 나도 난생 처음 먹어봤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꼬치가 없어가지고 우산살 있죠, 우산살. 우산살을 이렇게 줄칼인가 뭔가 그런 걸로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거기다 고기를 끼워갖고 꿰서 그 다음에 구워 먹던 생각이 나는데 그 식당에서 이 상해에 있는 식당으로 가기 위한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일단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에 대한 걸 알게 됐는데 일단 북한이란 나라 폐쇄된 곳에서 역시 젊은 친구들은 그때 당시도 그렇죠. 해외에 나가고 싶죠. 당연히 바깥 세상이 궁금한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그게 1차 선발 2차 선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다가 명단이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서 1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거기서 견습을 받아요. 그 식당이 되게 컸거든요. 컸는데
거기서 외국식으로 해서 이거 외국으로 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접대 방법이라든가 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음식은 어떻게 나르고 이런 걸 다 배워주더라고요. 한쪽으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식당 이 여종업원들은 특징이 뭡니까? 노래 가물을 다 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해요. 예.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아주 귀엽죠. 저도 그 몇 년 전인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갔다가 그 고려 식당이자는 북한 식당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조금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거기서 또 먹다가 또 보이분지 뭔지 오지 않나, 와서 그 다음 우리를 알아가지고 또 납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뭐 당당하게 뭐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같이 가셨던 분들도, 뭐 한국 분도 계셨어요, 그때. 거기에 현지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무역 쪽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또 같이 갔던 한국분, 지인분도 계셔서 같이 먹어봤는데, 과연 그들의 삶이 그리 행복할까? 물론 이게 국내에 있는 북한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 봤으니 그만큼 행복하겠죠. 근데 과연 거기에 나가서 바깥 세상만 보는 거지 끝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제가 알기에도 그때 당시 남포에 있는 그 식당에서 견습을 받던 그 여종업원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뇌물을 줘요. 해가지고 자기 딸을 어떻게 좀 그게 합격을 시키려고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빚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도와줬는데 자기가 여기서 탈락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열심히 거기서 뭐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그게 뭐뭐 하냐. 일단은 뭐 노래나 악기 다루고 춤추는 건 기본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이 웃는 방법이라든가 뭘 뭐 이상한 거 다 배워주대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건데 뭐 지금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가서 그들이 뭐 절대 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해외 나가셨다가 식당 방송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짠하긴 짠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일단 웃고 뭐하고 손님 접대를 하고 있지만 이들도 언젠간 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뭔가 견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정말 자기가 즐거워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역시 뭐 북한 아시다시피 철저한 조직 구성 체계에 의해 가지고 의식마저도 조직에 복종을 하고 본인의 감성까지도 조직에 복종을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들이라고 뭐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고 뭐 춤추기 싫은데 춤을 춰야 되고 뭐 이런 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깥 세상을 아무리 해야 뭘 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블라디보스톡에 갔다가도 갈 때도 봤지만 올 때 보니까 이 노선이 다르잖아요. 이게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 저쪽 게이트에서 타고 우리는 이쪽에서 타는데 북한 노동자분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그 비행장 안에서 여기 이쪽에 그 북한 해외에서 일한 아마 그 식당뿐이 아니라 아마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친구들 같아요. 뭐 아가씨들이죠. 다 이렇게 얼망졸망 모여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걔네들 보다가 뭐 정말 참지 못해가지고 손은 들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오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네 하면 웃으면서 손은 들대요. 옛날 제가 있을 때 북한 같으면은 뭐 정말 외지에서 그렇게 우리말을 하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뭐 접촉은 고사하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외면을 하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웃으면서 같이 손 흔들고 뭐 통일 그냥 뭐 할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되면 우리 다시 만나요 했더니 네 하면 웃고 있던데 정말 가능하면은 좀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젠 폭 됐죠. 오래됐지만 그 어느 중국 식당의 종업원 여직원들도 여기 많이 왔잖아요. 뭐 그들도 뭐 솔직히 우리 저나 다른 탈북민들처럼 북향민들처럼 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조용히 살고 있으면서도 자꾸 언론에서 이게 거론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뭐 지금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듣긴 들었는데 뭐 절대 가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니 그리고 또 결혼도 하셨다니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완벽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결코
저기에 나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뭐 약간의 뭐 돈도 벌겠죠.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비하들도 많다고 해요. 뭐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뭐 마냥 그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또 뭐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벌어지기도 쉽고 솔직히 아무리 해외에 갔다고 해도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경계해야 되고 뭐 참 안쓰럽죠 한마디로. 일단은 뭐 이거 오늘은 그 세계 여성의 날 그게 즈음해서 뭐 일단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버지 뭐 국내 상황은 역시 뭐 지금도 최근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똑같죠. 일단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는 높아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절대 다수 뭐 간부를 하는 분들, 뭐 제가 있을 때도 뭐 여성 간부가 있었고, 많이 생겼는데,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 하면은 뭐 역시 뭐냐,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면이 상당수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물론 그 시장이나 시장 활동을 하거나 다른 장사를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거의 다 먹여 살리는 경우는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이 집안을 지키는 뭐 일종의 멍멍이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도 막 우스갯소리로 나오기도 하긴 했었지만은 기초적인 생활 조건 다시 말해서 뭐 물도 안 나와 전기도 안 와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겨울엔 부엌이 정말 추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북한은 또 뭡니까? 우리 한국하고 또 술 문화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밤중에 그냥 뭐 어디서 먹다가 2차 가자 하면 뭐 밤이 12시 넘어도 우리 집에 막 끌고 가고 자는 와이프 깨워가지고 술상 차리게 하고 뭐 거기서 또 애기가 자든 말든 담배 남자들이 그냥 술 먹으면서 담배 방 안에서 막 피우고 막 이런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하죠. 뭐 가끔씩 여기 와서 우리 그 한국에 와서 우리 북한 여성들이 열심히 정착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저도 뿌듯하고요. 뭐 일단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건 그거죠.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뭘 몰랐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에서 감사함과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한 구분이라고 할까요? 다시 하게 되었고 정말 이번 기회에 내 잘못이 뭐였던가 하는 것을 뭐 지금도 뭐 일단 보면 네티즌에서 뭐 아직 시끌벅적하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위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지금 뭐 기존 베나TV죠. 뭐 지금 장원재 씨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뭐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뭐 근데 그 18만 명 구독자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100만, 200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도 내 탓이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본인의 잘못부터 뉘우치는 것이 올바른 자세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직 같습니다. 뭐 살짝 뭐 저도 인간이다 보니 뭐 좀 드라마도 생기고 해서 뭐 유튜브 자체를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또 KBS 남북의 창도 지금 제가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뭔가 이 범법 행위를 했거나 뭔가 했거나 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정말 사실 여하가 밝혀졌다면 저 자체가 양심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근데 뭐 그 남북의 창 쪽에서도 뭐 여전히 계속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김주성 좀 더 머리를 수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하 불문하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법에서 할 일은 법에서 할 일이고 그다음 뭐 제가 현재까지 살아가면서 했던 이 방송일 여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열심히 해볼까 드림 쉼터에서 뭐 일단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요. 지금 그 영상에도 보시면 뭐 최근에 보면 역시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 그 부근에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캐치가 되죠. 지금 보시면 북한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패션들 여전히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좀 새빨간 옷, 색도 여러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화려해졌고, 가장 놀란 게 뭐죠? 얼마 전에 우리 드림쉼터에 출연하셨던 그 김지수 씨 이야기를 들어봐도 최근에는 이렇게 한복을 입는 것도 북한은 조선옷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상당히 예전 같지 않다. 뭐 여러 가지 그 뭐지? 제작도 하고, 뭐 지금 보이시잖아요. 저런 옷차림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뭔가 예전 북한 같으면 아주 이색적이고 특이한 그런 차림새라서 누가 저렇게 입고 나가도 주변에서 뭐라 해서 그냥 바깥 걸음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주변을 의식을 안 하는 이런 모습들,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 그 청년들의 의식이 자꾸 변화해 간다는 거는 앞으로 또 뭐 북한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김정은이도 뭐 2, 3년 전인가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뭐 반동 사상 문화 배교법이라니, 뭐 청소년 교양 보상법이라니, 뭐 여러 가지 법을 내놔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을, 청년들을 이렇게 막 옥죄이고 있는데, 뭐 아무리 조여봤자죠. 뭐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죠. 당연히 북한에서 하지 말라면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왜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남한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외국 걸 본다거나, 외국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다 어느 대학생들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게 이동 작업 이런 데 나가서 지금 쉬는 시간 같은데 벌써 이게 핸드폰을 들고 아마 이게 그 강 적변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지네도 이렇게 같이 동단을 찍고 있고, 저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북한 젊은 세대들, 여기 와서도 역시 정착이 빠르기도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적응을 하고 있고, 참 그런 거 보면은 뭐 대학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다음번에 또 이 영상을 찾게 되면 그때마다 영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 뭐 제가 아는 것, 소심껏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아무튼 뭐 언제든지 또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뭐 언제든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금 좀 지나고 나니까 뭐 자기 자신을 좀 더 좀 돌아보는 기회도 됐고요. 한때 정말 좀 힘들었어요. 힘들고 해서 이거 과연 내가 이거 어디서 어떻게 뻗쳐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많았는데,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열심히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영상 보이시죠? 이 사계절 춤이라고 해서 뭐 우리 여기 오신 북한 여성들이 만든 뭐 북한 예술단들에서 저런 춤을 많이 하잖아요. 빙빙 돌면서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거. 참 그런 쪽에서 선전선동 쪽에서는 역시 일가견이 있는 북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순수한 예술로 바뀌는 날, 순수한 예술로 바뀌고 프로파간다를 위한 예술이 아닌 순수한 예술로 바뀔 때 아마 북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자주 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말 이게 드림쉼터 영상을 제작을 계속 해가지고 좀 이 불철주야 좀 열심히 뛰고 있어가지고 개인 채널을 그 사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 안 떠나시고 계시는 것만해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 조촐하지만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